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 세계로 퍼졌을까? 미국 예일대 네트워크 과학연구소 니콜라스 교수는 홍콩대 연구팀과 함께 중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단서로 추적해보았다. 그 결과 지난 1월 한 달간 우한시에서 외부로 떠난 인구의 수는 1147만 8천여 명. 애초 중국 지도부가 밝혔던 500만 명이라는 숫자의 배가 넘는 수치였다. 하필이면 그때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이 있었다. 14억 인구 곱하기 2, 그러니까 연인원 30억 명이 대이동하는 날이다. 춘절 연휴 앞뒤로 중국 내 확진자 수가 폭증한 것은 이미 확인된 팩트. 국내 첫 확진 환자도 춘절을 맞아 한국에 여행 온 30대 중국 여성이었다.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지난해 추석 땐 총 3,356만 명, 일평균 671만 명이 전국 각지로 헤쳐 모였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올해 설날에도 약 3,279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무리 정부가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요청해도 평소보단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어떻게 추석을 나셨어요? 추석을 집에서 지나고 그날로 춘천으로 갔는데 저희 사촌들 보면은 뭐 또 전국에 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뭐 광주 가족이니까 모이면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번에 벌초만 하고 올해는 안 가려고 그래. 지금 아기가 얼마 태어나지 않았었구나 이러면 오지 않는 걸로.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 번 복습한 바 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 이후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과 최근에 8월 하계 휴가 시즌 이후 확진자 증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도 추석을 쐰 뒤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사례가 있어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인 상황인지라 사실상 최초로 치러지는 비대면 한가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비대면 제사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최근 온라인상으로 제사를 지내본 분들과 연락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할아버지 제사였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조심하는 차원에서 영상통화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손님이 집에 온다는 부담감도 많이 줄어서 다들 만족해하는 것 같고요. 멀리 있어도 같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삼촌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첫 번째 제사라서 조금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번엔 온라인으로 한번 지내보자 해서 동생들은 다 줌을 켜고 보면서 돌아가면서 절하고 이제 음복할 때도 같이 먹으면서 먹방하면서 번거롭고 불편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장점이 더 돋보이는 듯하다. 마음가짐이 안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진지한 마음 다 똑같고 이렇게 시간이나 에너지나 이런 소모는 적고 사람이 적게 보이니까 준비하는 시간은 짧고 준비하는 사람도 덜 힘들고 혹시 온라인과 디지털 방식의 제사가 예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하여 찾아보니 과거 역사책 속에는 병이 돌면 제사나 차례를 멀리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본래 집안에 홍역이나 역병이 있으면 귀신도 피해가기 때문에 제사를 올리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마마귀신을 중히 여겨 제사 초상집 출입 등이 금지됐고 비록 사대부라도 제사를 폐하기까지 한다. 그런 이 재난이라든지 전염병이 돌 때는 마을 입구에다가 황토를 뿌리고선 외부랑 뭐냐면은 차단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금줄을 친다는 것이 나쁜 기운은 막는다는 그런 기능으로서도. 사실 비대면 한가위는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지 모른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전통적인 명절과 제사의 의미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1인 가구의 증가, 청년들의 취업난, 젊은 부부들의 전세난에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또 간편함을 추구하다 보니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제사라는 말이 세간에 오르내렸고 SNS 메신저를 통해 제사 사진을 공유하고 이모티콘으로 절을 올리곤 했다. 떠나간 조상을 생각하고 가족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스마트폰과 메신저만큼 편리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또 있었던가. 모이지 않으니 명절 스트레스도 줄고 말이다. 전통사회처럼 풍년이 조상에 의해서 아니면 편안한 생활이 조상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핵가족이라든지 한 가정에 이 자녀를 하나를 둔다든지 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예법도 간소한 의례로서 차례나 제사를 지낼 것으로서 사연이 확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제사 문화는 변화를 마주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미 선진국에 있어서는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장례도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청첩장이라든지 부고가 이미 점차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현대 생활에서 뭐 출장을 간다든지 타지 근무로 인해서 이 온라인 제사를 지낸다든지 차례를 지내는 것은 하나의 이 현대 문화로서 이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이미 온라인 장례를 목격한 바 있다. 영화 서치에서는 죽은 딸의 장례식을 위해 온라인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이 중요한 씬으로 등장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망자가 급증한 미국에서 영화 서치 같은 온라인 장례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명절 귀성 행렬이 뉴스로 전해지기도 했다. 몇 시간 차를 운전해서 고향에 갔지만 창문만 잠깐 내리고 안부 인사와 선물을 전한 뒤 바로 출발하는 시기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방식의 제사가 진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고스란히 간직한 AI와의 대화, 바로 AI 영정 서비스다.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AI 아나운서에 도입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AI를 적용했습니다. 실시간으로 AI가 나와서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대화를 하는, 요즘에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밑에 메뉴는 그대로 있지만 AI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서 쇼핑 쪽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정보를 읽어와서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주고 거의 AI 키오스크가 설명도 해주는. 가장 여쭙고 싶었던 게 이제 추석 네. AI 영정 서비스.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브레인 스캔이라고 해서 사람이 영원하게 살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그 사람이 했던 생전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AI로 학습을 시켜서 유명 연예인인데 돌아가신 분들, 신해철이나 아니면 김현식이나 이런 분들을 AI로 살리고 싶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현재 기술은, 왜냐면 워낙 옛날 데이터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지도 않고 우리가 실제로 학습하려는 데이터가 하여튼 좀 차이가 있어서 애플, 실이나 별로 똑똑하지 않거든요. 지금 기술 가지고는 아직 좀 되게 먼 거예요. 그게 되면 진짜 사람처럼 될 텐데. 그렇죠. AI 영정 서비스나 뭐 AI 양로원 서비스 같은 데도 이런 케이스로 제안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양로원에 계신 노인분들은 외로운데 손자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손자들을 AI로 만들어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곧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뀌게 될 디지털 제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 추석 모두의 건강을 위해 디지털의 힘을 빌려보는 건 어떨까? 예기치 못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제사를 지낸다든지 차례를 지낸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조상의 은덕을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또 가족이라든지 함께 성묘를 다녀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